네, 5월 10일 시장이 마감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시장도 좀 보면 역시나 이제 오늘도 처참하게 좀 끝났다고 보여지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8만 원이 좀 깨지기도 했고,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보다 더 팔아서 이제 현선물 합쳐서 보니까는 거의 4조 원이나 되는 금액을 좀 매도했는데, MSCI 이슈랑 옵션 만기일이었다고 하긴 하지만 이제 어제 오늘 한국 시장 자체를 이렇게 팔아버렸다는 걸 좀 봤을 때 우리가 모르는 좀 큰 쓰나미를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움직인 건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밤 발표되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이죠. 그러니까 시장 컨센은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3.6% 정도인데, 발표되는 순간 다시금 시장의 안정을 되찾을지 아니면 충격을 받을지는 좀 보고 판단해야겠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어제 미국 시장을 좀 보면서 이상했다고 느껴지는 점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나스닥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어제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빠졌는데, 이게 만약 물가 때문이라면 이 성장주 위주인 나스닥은 더 빠져야겠죠.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어제 이제 개장을 하고 나서 이게 종가인데 다 이제 끌어올린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주,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좀 낙폭을 회복을 했는데, 이제 왜 그랬는지는 조금 더 찾아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좀 보면은 이 장중에 대만 지수가 마이너스 6%까지 하락을 하면서 이게 이제 아시아 국가들에도 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 이제 대만 지수가 급락한 이유는 이제 원래 대만이라는 나라는 이 코로나 방역 관리를 정말 잘하던 나라였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창궐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 누적 확진자가 1200명밖에 안 될 정도로 관리를 아주 잘한 나라입니다. 근데 요 며칠 이제 코로나 방역 체계가 좀 뚫리면서 정부에서 이 방역 단계를 한 단계도 아니고 2단계나 갑자기 올려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시장이 좀 놀란 거죠. 그러니까 사실 확진자가 엄청 많이 나온 건 아니었는데, 오늘 좀 찾아보니까는 한 10명 정도가 나온 건데, 갑자기 이제 방역 단계를 2단계나 올린다고 하니까는 이게 이해는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최근에 좀 예민한 주식시장이 크게 좀 반응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시장 얘기를 길게 하기보다도 오늘 또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옥수수에 이어서 오늘은 원자재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해볼까 합니다. 요즘 경제 뉴스를 보시면 원자재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곡물 같은 상품 역시도 포함이 됩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전 영상을 보셨다면 제가 며칠 전에 좀 옥수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 이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원유와 상관관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최근에는 중국 때문에 옥수수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 수혜를 누리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중국은 갑자기 이제 올해 옥수수 가격을 왜 이렇게 올리는 걸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이 이슈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2019년에 나온 기사인데, 이제 주된 내용을 보면 이 중국이 1년 넘게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약 1억 3천만 마리의 돼지를 도살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식용 돼지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겹살 같이 먹는 이런 식용 돼지들이 한 50%나 이제 갑자기 죽어간 건데, 근데 그게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1분기에 또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해 3월 기사인데, 실제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또 터지면서 이번에는 식용 돼지들의 한 20%가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저도 글로만 들어서 알고 있기만 한데, 중국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정말 좋아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돼지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대규모 사육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돼지 수를 안 늘리면 이 돼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돼지 개체수를 갑자기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돼지 수만큼 같이 늘어나야 하는 게 이제 또 있을 텐데,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사료가 엄청나게 늘어나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돼지의 주 먹이는 이제 옥수수입니다. 그래서 이 올해 상반기에 옥수수 가격을 보면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중국에서 돼지 열병이 조금 사라졌다고 하긴 하지만 이미 돼지 개체수 자체를 엄청나게 늘려놨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먹어야 하는 총량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제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3월달, 여기가 이제 3월달인데 이제 올해 초에 쭉 횡보를 하다가 3월달 이후부터 이렇게 이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을 한 것입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겠죠. 돼지 한 마리를 사육하는데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옥수수 말고 이 대체 사료 곡물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대두입니다. 그 영어로는 이제 소이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3월까지 쭉 하고 이제 4월까지 횡보를 하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 옥수수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사료값이 감당이 안 되니까 대두로 이 돼지 사료를 바꾸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우리는 투자자니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만약에 돼지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유지되거나 늘어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대두마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버리면 대두를 대체할 수 있는 사료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앞서 언급해드린 바로 쌀입니다. 실제로 쌀은 돼지의 훌륭한 대체 식단인데요. 근데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쌀에 대한 그 벼에 대한 이제 이 차트이거든요. 근데 가격을 보시면 뭐 찔끔 오르긴 했는데 이제 거의 안 올랐죠.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엄청나게 큰 대풍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넉넉히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쌀이 돼지 사료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옥수수나 대두 가격이 너무 높아서 다른 곡물의 대체 곡물로 선택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갖고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이 쌀이 포함된 ETF 상품을 매수하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정도 이제 가설이나 그림을 그려놓고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죠. 뭐 이를테면 현재 이제 전 세계 쌀 최대 생산국이 어디인지, 뭐 최대 소비국이 어떤 나라인지 이런 것 같은 거 말이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뭐 쌀 상품을 당장 사라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큰 그림에서 그리는 투자 아이디어니까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찾아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많이 오른 곡물 중에서 아직 못 오른 이 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발표된 내용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의외로 싱겁게 끝날 수도 있고 뭐 또 어떤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뭐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내가 방향성을 고민한다고 해도 바뀌는 건 없으니까 이제 남은 하루는 각각의 시나리오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